지난 주말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의 이제 또 회담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언론들이 평가하는 건 이거 방탄 동맹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명의 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의 만남인데요. 네, 피의자들의 만남이죠. 피의자들의. 피의자들의 만남이고, 그리고 이게 둘이 뭐 쓸데없이 만났다. 결국에는 뭐 얻고자 하는 것이 여론 조성 플러스 네네. 각자의 약간의 이익 정도가 될 텐데 뭐 이게 큰 영향력은 못 미칠 것 같다이고요.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야 네. 이제 사실 뭐 권력도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아주 작게 이제 시작되는 지점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다. 아주 작은 거 하나가 이제 터지는 것이다. 음. 라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혼자서 싸우기보다는 그래도 민주당에서 이렇게 여론전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니 네. 일단은 반갑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일단은 네, 일단은 왜냐면 뭐 좋은 감정이 있겠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여기에 비명 학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비명 학살했다는 건 결국에는 친문을 학살했다는 것인데, 그럼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 좋아하지도 않았거니와 22대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더 좋아하지 않죠.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길 바랬던 사람도 아니죠, 사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든 이재명 당대표가 썩 반가운 사람은 아니나 지금 내 방탄력에 증가를 시켜주겠다라고 하니 일단은 맞이하자. 일단은 맞이하자. 네, 일단은 맞이하자 정도였을 것 같고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자기 사법 리스크 걱정하기도 바빠요. 그렇죠. 이 사람 잠 못 자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인데 거기 굳이 내려가야 되는 거는 네네네. 야 이거 여론전에 어찌됐든 간에 한 명이라도 더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럼 친문이 됐든 친노가 됐든 어찌됐든 본인 자체가 민주당의 적통은 아니니 그렇죠. 적통 세력까지도 좀 이렇게 끌어안아서 자기의 방탄막을 좀 확장하자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다 공허하다. 공허하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체제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길래 계속 여론에 이렇게 기대는지 모르겠는데 네. 대한민국 사법 체제가 문재인 대통령 당시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당연히 법의 근거에서 작동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법의 근거에 작동한다라고 하면 제 판단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당대표나 지금 현재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 범죄 혐의를 벗기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이게 뭐 끽해봐야 이거 뭐 그 불법 취업 아닙니까? 이 취업 관계된 지금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게 네네. 메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 그렇죠. 뭐 월성 구호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선거 지금 조작도 있고. 그리고 선거 조작도 있고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뭐 통계 조작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도 있고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넘어서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봐야 돼요. 네. 민주주의 파괴까지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울산시장 선거 개입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너무나 명확한데 그 밑단까지는 지금 다 실형 선고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네네. 1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이나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게 넘어가지 못했던 건인데 이런 건들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특검 필요한 거고 재수사 필요한 것이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까지 사법 리스크가 다 터진다라고 하면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역대급으로 지금 이거 실형 선고를 받아야지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드디어 좀 제대로 시작 단계에 들어갔을 뿐인데 여기에 아뜨거하고 문재인이나 이재명 그 당대표가 아직 놀라기 이르다. 아직 이르다. 네,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했다. 네, 시작도 안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이제 선거 개입 문제가 됐거나 뭐 또 원전과 관련된 조작 문제, 통계 조작, 그리고 또 뭐 별의별 거 많았거든요. 너무 대한민국 많죠. 국민을 갑자기 무슨 탈북자로 그럼요. 만들어가지고 서해 뭐 피습 했었던 사건이나, 피습 네. 사건도 있었고. 이것도 지금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거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국민을 그것도 공무원 우리나라 국민을 북한 정말 이 탈북자로 만들어 버린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이처럼 여론전에 목을 매는 것은 스스로가 지금 이거 법적으로는 피해가기 힘들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왜냐면 여론전으로. 둘 다
법 전문가잖아요, 둘 다. 법 전문가인데 자기들이 죄를 자기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죠. 아마 야 이거 몇 년은 실형 받겠다. 자기들이 먼저 계산이 돌아갈 거예요. 어. 그럼 이거 법으로는 피하기 힘드니 네. 그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여론전에 기대는 것 하나뿐인데 음.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시키고 싶은 거죠. 그렇죠. 윤 정권을 악마화시키고 싶은 겁니다. 음. 그럼 검찰들의 부당한 수사다, 재판이 부당했다를 주장하고 싶은 것인데 이거에 기대고 싶은 것인데 이거 안 되죠. 왜냐하면 너무나 아직 이제 증거들이 많아요.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뭐 여기 대장동이나 백현동뿐만이 아니라 성남 FC라든지, 네 그리고 여기 대북 송금이라든지 이거 한두 건이 아니에요. 위증교사부터 시작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그럼 이러한 숱한 범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다. 이제 판결 1심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이제 명확하게 검찰에서 더 수사 압박을 하고 지금 너무 많이 지연됐습니다. 이때까지. 그렇죠. 이 지연됐던 만큼 더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철저히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권력이 있든 없든 온 국민에게 평등하게 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사람이 놀랍게도 일단 법조인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자기들의 정말 놀랍게도. 놀랍게도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나올지가 또 예상이 되다 보니 객관적으로 이거를 반박하지는 못하고 여론전을 피는 느낌이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본인이 본인의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고 그렇죠. 본인의 이제 입 역할을 하는 이제 윤건영 의원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말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인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나왔던 얘기가 문다의 이제 그 이른바 그 책에 대한 편집 비용. 책 표지 뭐 디자인과 편집을 해가지고 2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많은 국민들이 납득이 잘 안 됐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를 또 추가적으로 또 윤건영이 다시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1억 원을 사실 이제 받은 거고 나머지 1억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수인데 그거를 이제 문다혜를 통해서 줬다라는 건데 그것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뭐든 네. 납득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주제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6년도에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적폐 수사.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 검찰을 부정하고 있다. 검찰을 부정한다면 검찰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할 게 아니라 피의자로 다뤄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다뤄라고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적합치 않으면 강제 수사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재명 당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적폐 수사라고 이러한 적폐 청산을 이게 보복 정치라고 하면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정치 보복 매일 해도 된다라고 매일 해도 했던 게 된다.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그렇죠. 성남 본인들이 시장일 때. 했던 말을 본인들한테 적용하면요, 그냥 입 닫고 수사 받으면 됩니다. 네, 입 닫고 수사 받으면 돼요. 수사 받으라. 네, 그리고 지금 네. 2억 5천 같은 경우 문다혜 씨가 사건 같은 경우도요. 네네. 법을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하거든요. 최소한의 상식,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덕이 더 큰 범주고 상식이 더 큰 범주인데 네. 여기에서 정말 최소한 이것조차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법이라는 강제로 울타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게 문다혜 씨 사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상식 박힌대요라고 벌써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 이거 약간 이상하다라는 소리예요. 일단. 그럼 상식 박히다라고 하면 이상한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자서전이 동화책입니까? 통화책 아니죠. 그럼 글이 메인입니까? 디자인이 메인입니까? 그림 에이디. 여기에서 벌써 비상식적인 거예요. 비상식적이죠. 맞네요. 네. 그리고 이게 사파가 들어 있습니까? 거기에? 아니죠. 그럼 네. 표지 디자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네. 표지 디자인 그 문재인 사진 아닙니까? 거기 글자 몇 개 찍어놓은 거 아니에요? 사진에 그 운명 박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지금 어떻게 디자인이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유명한 디자이너를 갖다 붙여도 주지 않을 돈을 줄 수 있으며 그 정도 디자인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사실 문다혜 씨도 일반인이죠. 일반인이죠. 디자인 전공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분 지금 그 전에 직업 뭐였죠? 여행사 직원, 요가 요가 강사하고. 요가 강사였다는 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도 갔을 방문했을 때. 네. 인도 방문했을 때 내 딸이 사실 요가 강사를 하고 있다. 네네. 그랬더니 문다혜 씨 뭐라고 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힘들어서 안 한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요가 강사했던 사람이 디자인 전문 공부를 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디자인을 맡기면서 책 인쇄비보다 많은 2억을 줬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 네네. 그럼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이거 인쇄비로 약 2억 얼마 3억 받았다라고 해요. 네. 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한테 갈 인쇄를
여기에 위장 증여죠. 그러니까 어. 증여의 목적으로 조건 증여세 줄이려고.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거 아니면 뇌물이에요. 그렇죠. 탈세 아니면 예, 뇌물인 겁니다. 탈세 아니면 뇌물인 거예요. 음. 이거 뭐 복잡할 게 없어요. 우리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도 탈세 아니면 뇌물이다.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수사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그 출판사가 진짜로 2억을 디자인비로 줬다라고 하면요. 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법 굉장히 단순해요. 그 출판사에서 이때까지 책들 많이 펴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쇄 디자인비 얼마씩 줬는지 확인하면 돼요. 아, 평균 디자인비가 얼마가 되는지. 네. 동화책 말고요. 아, 동화책 말고. 근데 중요한 거는 사파가 주인 동화책도 이렇게 줬을 리가 없어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뇌물이 아니면은 탈세다. 이 두 가지뿐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이런 상식을 조금만 생각하면 법조인이 아니어도 생각해낼 수 있는 상식을 우기지 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문다혜 씨 그리고 그 출판사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서로 간에 이런 단순한 사건들은 빠르게 검찰이 조사해서 파고들어서 명확하게 밝혀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완벽하게 저희가 또 네. 정리가 됐습니다. 그 윤건영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말이 좀 바뀌고 있는 중인데 출판사가 얘기했던 거는 그거죠. 2억 원을 그렇게 이제 뭐 디자인이랑 편집 비용으로 문다한테 줬다. 5천만 원 빌려줬다라는 것이고. 엄청 친한가 봐요. 디자인비도 2억 주고 돈도 그러니까요. 빌려주고. 아니 근데 저는 출판사 사장이 이렇게 동거래가 있는 경우는 처음 들어봤는데 뭐 어쨌거나 추가적으로 이제 그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했었을 때도 인세나 이런 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줬다라는 게 지금 출판사의 입장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출판사가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네. 출판사도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전체 다 하고 이걸 다 뒤져봐야 되는 것이 이게 지금 이 한 건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출판사 사장 갑자기 어떻게 믿고 이렇게 2억 5천 그렇죠. 왔다 갔다 합니까? 관계가 오래됐겠죠. 이전부터 이게 어떠한 루트는 아니었는지 예, 자금 세탁의 루트는 아니었는지 이게 지금 문재인 등 주변인들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지까지도 제가 볼 때는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거 어떻게 갑자기 출판사 사장하고 책 한 권 써내면서 이런 돈 회전까지 시킬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예. 이미 친분이 있지 않고서야. 이미 뭔가가 있지 않고서는 네, 기존에 이미 뭔가가 있지 않고서는 그래서 이건 더 파고 들어가 봐라. 그러면 더 지저분한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아, 그까지 해가지고 저희 요 주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